여러분, 요즘 은행 앱 켜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환율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말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뉴스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라며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죠. 그런데 정작 현실은 달라 보입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이제는 1,500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잘 되면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우리 국민들이 주식이나 자산을 사기 위해 해외로 내보내는 달러가 더 많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현상, 즉 금리는 그대로인데 환율은 폭등하고 있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본이 왜 해외로 향하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결정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였죠. 실제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로 반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을 지지하며 매우 압도적인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도 따로 있었습니다. 물가는 약간 상승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9%에서 1%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1.6%에서 1.8%로 더 높였습니다. 심지어 2026년 이후에는 2%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 증가율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미중 갈등 완화와 관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AI 붐 덕분에 한국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니 지표만 보면은 확실히 좋은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눈속임이 있습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이 화려한 성장률 뒤에는 사실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이 경제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IT 부문을 성장률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성장률은 무려 0.4%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 하나만 삐끗해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표가 좋다고 안심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 심리도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을 넘기며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지갑이 활짝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대한민국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소비 심리의 회복이 실물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의 개선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화랑이 만들어낸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수억 원씩 치솟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 계좌들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여유가 생긴 듯 느끼며 소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한국 주식시장인 코스피에만 집중했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큰 손실을 겪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컨대 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물 경제가 탄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유동성과 자산 버블에 기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 정도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점심값과 커피값을 생각해보세요. 그 수치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 체감 물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고 한우는 무려 75% 상승했습니다. 쌀값은 17%, 믹스커피는 18%, 계란은 15% 상승했습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게 올랐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 쌀값이 40% 뛰었다고 웃을 때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 체감 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환율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먹는 밀가루, 사용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던 시절에서 1,470원, 이제는 1,500원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상품을 수입해도 비용이 30% 이상 뛴다는 뜻입니다. 수입 원가가 오르면 이게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결국 체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라고 하는데 왜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걸까요?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대로라면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오면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수준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4%대에서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2.5% 수준에 머물러 있죠. 당연히 자본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나 외평채 가상금리를 봤을 때 외환 유동성 위기나 국가 신용 불안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환율 상승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지금 해외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순매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역시 6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서 벌어온 달러보다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을 사느라 바깥으로 보낸 달러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달러 유출이 수출입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 남는 달러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치솟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애국심이 없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른바 국장을 보십시오. 10년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박스권도 무너지고 하락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과 배임 같은 사건은 끊이질 않으며 물적 분할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국 주식에 노후 자산을 맡기겠습니까?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AI 혁명, 기술주 전성시대 등의 흐름을 타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국장에 남아있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대 이상 은퇴자들까지 부동산도 불안하고 국장은 답이 없으니 결국 미장이 답이다 라며 달러를 들고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자산의 구조 자체가 전환되는 빅시프트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은행에 예금했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아파트를 사고 남는 자금으로는 국내 주식을 조금씩 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1등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키움증권, 토스,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투자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이 작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조차도 더 이상 국내 주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탈환국 전략을 공식화한 셈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과 기관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건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의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자본 이동의 방향성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환투기 세력 엄단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환율 방어에 나섰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가계부채가 폭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걸자니 자본통제국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이 자산의 대전환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0.9%에서 1%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2%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숫자들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듯 보입니다. 특히 수출 지표는 무서울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수출 증가율 전망도 연이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AI 열풍 덕분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지표가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성장률 착시 효과입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형님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IT 부문, 특히 반도체가 전체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 산업이 주춤하기라도 하면 전체 경제 성장률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단숨에 0.4%포인트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도체 산업이 한 번만 흔들려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성장 구조이며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성장률 숫자에 너무 도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산업 구조의 다양화와 내실 있는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경제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달러는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한 방향으로 몰리는 흐름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승자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지금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이전에 비해 30% 이상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조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 계속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쯤 환차익을 실현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전략적 포지션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꼭지를 잡을까 두려운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고점에 있을 때 무작정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꾸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바로 이런 시기를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미국 주식이 유망하다고 전 재산을 미장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고환율 시대는 단순한 환율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이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세금 규제로 해외 투자를 막을 생각보다 국내 자본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흐름을 분석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금리는 멈췄지만 돈의 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